안녕하세요. 운명 토크 라디오 연화입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병우년의 불의 기운이 정점을 찍는 해로 천간은 태양인 병화, 지지의 물상으로는 뜨거운 한낮의 불꽃이며 동물로는 말을 의미합니다. 병우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로 다른 말로는 적토마라고도 하는데요. 삼국지에서 관우가 탔던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 바로 적토마입니다. 올해는 적토마처럼 달리는 추진력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병오년은 육식갑자 중 위아래가 모두 불기운으로 되어 있으며 불의에 불이 얹은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솔직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일간에게 이 불은 기회일까요? 부담일까요? 구독자님 본인의 일감만 편하게 골라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걸어 두었습니다. 간목부터 개수까지 일간별 운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시작을 알리고 나무를 의미하는 간목일간 분들에게 병오년은 나무가 불을 만났기에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형국입니다. 간목일간의 2026년 운의 흐름은 천간 병화 식신으로 시작해서 지지인 오와 상관으로 완성되는데요. 연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연구심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커지기에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라는 강력한 자기 표현이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홍염살과 사지가 함께 들어오기에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매력과 예술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의 지시가 꼰대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거죠. 평소였다면 참았을 텐데 반항심이 작동해서 홧김에 사표를 던지거나 내 사업 하겠다며 뛰쳐나가는 일이 평소보다는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염살 때문에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이성들도 나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자칫하면 자만심이 되어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번아웃인데요. 나무가 불을 향해 모든 걸 태우는 형국이라 하반기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방전될 거예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올 수도 있으니 쉴 때는 휴대폰도 끄고 완벽하게 쉬셔야 합니다. 간목일간의 세부적인 운세에서 첫 번째로 재물운은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셔야 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간목의 재물운은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상품화했을 때 진짜 큰 돈이 되는데요. 이걸 사주용어로 식신생재로 시작해 상관생재로 확장된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내 실력이 좋아서 물건이 팔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사람이 유명해져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즉, 나의 이름값과 브랜드 가치가 곧 현금이 되는 구조이기에 부업 혹은 나를 세상에 알리는 쪽으로 돈을 쓰시면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올해 간목일간 분들의 키워드는 탈출과 반항입니다. 사주적으로 상관이라는 별이 떴는데 글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상사의 지시가 올해는 더 심한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에너지가 강해지면 홧김에 사표를 던지거나 부서 이동 혹은 이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부서보다는 외근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홍보, 영업, 기획 쪽으로 이동 가능성이 큽니다. 무작정 그만두면 사지의 기운 때문에 잠시 쉴 수 있으니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머무를 회사나 창업 아이템을 확실히 정해놓고 움직이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프리랜서분은 물 만난 물고기로 2026년에 상관과 홍염살의 기운이 사업에서는 대중을 홀리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데요. 내가 만든 상품, 내가 쓴 글, 나의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억지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고 팬덤이 생기는 시기이며 특히 나를 브랜드화해서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아주 좋습니다.
식당을 하셔도 그냥 밥만 파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매력이나 독특한 컨셉을 보여주셔야 돈이 됩니다. 그리고 감목이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형국이라 성과에 취해 달리다 보면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체력만 받쳐준다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애운은 가만히 있어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매력으로 내가 애써서 꼬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스르르르 빠져듭니다. 이게 바로 홍열살의 위력으로 가만히 있어도 페로몬이 나오는 시기라 솔로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기혼자나 커플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밖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 집이나 연인에게는 소홀해지기 쉬우니 괜한 오해를 사거나 배우자와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니 밖에서 쏟는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배우자에게 써주시면 좋을 겁니다. 다섯 번째 건강운은 오행상 나무는 간과 담, 쓸개를 의미하는데요. 피로와 해독이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잠이 보약으로 사주에 물이 부족하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멍하니 있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 그리고 숙면하시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버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할 점은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하는 순간 적이 생깁니다. 상관과 홍염살의 기운은 나를 돋보이게는 하지만 자칫하면 가르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에 내가 잘난 맛에 취해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면 훗날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모두 떠나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겸손한 점이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목인 나무가 불에 내 몸을 태워가며 빛을 내는 형국이기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과도 좋겠지만 내 마음, 내 건강, 내 속으로는 나의 진액이 다 말라버릴 수 있어요. 일이 잘 된다고 잠을 줄이거나 밥을 거르며 달리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휴식 시간을 스케줄에 넣어두셔야 하반기에도 달리실 수 있습니다. 조언으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연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듯이 간목일간 분들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체력이라는 연료가 바닥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되 준비된 연료 체력만큼만 사용하셔서 충분히 빛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목일간 분들 2026년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두 번째 글자로 을목일간에게 병오년은 나무가 불을 만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형국입니다. 2026년은 천간의 병화인 상관의 화려함으로 시작해서 지진, 오화, 식신의 실속으로 마무리되는 유리한 흐름입니다. 을목은 꽃인데요. 꽃이 태양을 만났으니 얼마나 예쁠까요? 염량 여화로 뜨거운 볕에 핀 고운 꽃이라고 합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어딜 가나 예쁨을 받고 후원자가 생기죠. 여기에 문창귀인까지 더해져 머리가 비상해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업직이나 서비스직이라면 실적이 상승하고 고객들이 나를 찾고 거래처에서 나를 원합니다. 취준생은 면접관의 눈에 드는 해입니다. 다만 상관의 기운이 강해지면 입이 근질거려 말실수를 할 수 있기에 회사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뒷담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을목일간의 세부적인 운세에서 첫 번째 재물운은 이전보다는 상승운으로 좋습니다. 올해 을목일간의 재물운은 돈을 버는 방식은 남들의 눈에 띄며 화려해집니다. 조용히 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포장해서 그 인기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문창기인의 힘을 빌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내 매력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남들 앞에 서서 화려한 언변으로 영업을 하는 식이죠. 물론 화려하게 보여주다 보니 처음에는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갈 수는 있죠. 옷도 잘 입어야 하고 장비도 좋아야 하고 홍보비도 나가니깐요. 이것은 상간의 소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투자가 헛돈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에 품위 유지비 이상을 뽑아내는 안정적인 수익인 식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 나를 꾸미고 알리는데 투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직장운은 에이스로 부상하는 운으로 올해 을목일간 분들의 키워드는 인정과 스카우트입니다. 을목은 능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을목에게 들어오는 상관과 문창 귀인의 기운은 나의 업무 능력과 센스를 극대화해 주는데요. 그래서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래따라 상사나 동료들이 와, 일 진짜 잘한다며 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줍니다. 특히 기획, 마케팅, 홍보, 영업처럼 말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시고 회사 내부에 승진 이야기가 나오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경쟁사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말실수로 상간의 기운이 강해지면 나도 모르게 분위기를 주도하다가 회사의 비밀이나 동료의 뒷담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올해 직장에서는 그야말로 에이스 대접을 받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우는 그야말로 물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을목에게 들어온 장생지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나를 표현하는 상관의 힘이 더해지니 손님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좋은 구조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케팅 효과가 좋고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이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을목일간의 특유의 유연함과 문창귀인의 아이디어가 합해져서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컨셉으로 시장에서 돋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게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지의 식신이 실속 있는 수익까지 챙겨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홍보하고 영업하시면 그 노력이 나에게 돌아오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연애운은 꽃이 활짝 피었으니 벌과 나비가 모여듭니다. 을목이라는 꽃에 병화라는 태양이 만났으니 얼마나 곱고 예쁠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이성들이 나를 궁금해하고 다가오는 도화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기회가 많이 생기지만 다만 커플이나 기혼자분들은 이 인기가 위험할 수 있고 나의 매력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삼각관계에 휘말리거나 연인분들은 상대방이 불안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닌 인연은 확실하게 끊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운은 뜨거운 열기에 꽃이 시들지 않게 물을 주셔야 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수분 관리가 핵심인데요. 을목은 꽃이나 화초인데 병운년의 불기운이 너무 강하기에 자칫하면 꽃이 시들거나 말라버릴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두통이나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장생지의 기운이라 에너지가 넘치긴 하지만 너무 신나서 무리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드시고 가습기를 활용하시거나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는 등 내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주의할 점은 운이 좋다 보니 자신감이 강해져서 타인이 볼 땐 조금 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꼬이다 보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화의 기운으로 원치 않는 이성 문제나 삼각관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아닌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좋은 운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을목일간 분들의 화려한 언변, 센스가 결국 나의 든든한 밥그릇을 만들어 줄 거예요. 2026년 일목일간 분들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세 번째 글자로 병화일간에게 병오년은 나와 똑같은 오행이 들어오는 해인 비겁의 해로 세력이 커지고 주체성이 강해지지만 그만큼 내 밥그릇을 노리는 자들과의 전쟁인데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떴습니다. 천간은 병화 비견, 지지는 오화 겁재입니다. 이를 합쳐 양인살이자 제왕지라고 하며 운의 흐름은 동료와 함께 시작했다가 결국은 경쟁을 뚫고 내가 리더가 되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인생에서 내 에너지가 가장 강력해지는 시기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 경쟁이 있더라도 내 쪽으로 기울게 되고 사업가는 경쟁 업체가 등장하더라도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병호일관 분들에게는 올해가 힘이 밖으로 강하게 발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되고 누군가는 충돌을 겪게 되는 차이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로 재물운은 욕심을 부리면 취할 수 있으니 나누어야 합니다. 올해 병화일간 분들의 재물운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게 내 힘이 가장 센 제왕지이자 손에 칼을 쥔 양인사례라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투자를 하거나 한 방을 노리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지지에 깔린 겁재는 내 재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욕심을 부린다면 돈을 잃기 쉬우니 오히려 수익을 주변 사람이나 동료와 나누는 동업의 형태를 취하시거나 팀으로 움직여야 겁재의 흉이 기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동거래로 올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수 가능성이 낮으니 금전거래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세이기에 올해의 키워드는 승리와 독주로 회사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고 동료들과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올해의 병화일간 분들은 다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떴으니 경쟁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투지가 불타오르기에 보란 듯이 실력으로 이기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양인살의 권력과 제왕지의 에너지가 있기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 확률이 매우 높으며 다만 주의할 점은 기운이 너무 강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챙기는 여유만 가진다면 올해 직장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는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해인데요. 올해 들어온 비경과 겁재는 든든한 세력이자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양인살은 프로페셔널한 기술이나 권위를 의미하므로 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경쟁업체가 들어오겠지만 올해 병화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에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확장은 좋지만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신감이 과해져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로 일을 벌이신다면 자금 흐름이 막힐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계획하에 추진력을 발휘하신다면 업계 상위권도 노려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연애운은 내 주장이 강해져서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연애운은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지는 해라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자꾸 내 생각을 강요하게 되기 때문에 다툼이 잦아질 수 있고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겁재의 영향으로 내 연인에게 다른 이성이 접근하거나 삼각관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으며 솔로이신 분들은 경쟁자가 있는 인기 많은 이성을 좋아하게 되어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연애를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요. 내가 져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운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 사주가 안 그래도 뜨거운 병화인데
또 불이 들어왔으니 화기가 더 강해지는 형국으로 급한 판단이나 무리한 행동으로 몸을 다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인살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다치거나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병도 주의하셔야 하며 일부러라도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명상이나 산책으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올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타협이 안 되고 남의 말이 안 들립니다.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따라오지? 라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죠.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해져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기가 쉽습니다. 겁재운에는 동거래나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뺏기기 쉬운 운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으로는 혼자만 빛나는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모두를 품어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게 좋습니다. 올해 내 손에 쥔 양인살이라는 칼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요리하고 그 성과를 사람들과 나누는 유용한 도구로 쓸 때 비로소 빛이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호일관분들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네 번째 글자로 정화일간에게 병오년은 나와 똑같은 오행이 들어오는 해인 비겁의 해입니다. 세력이 커지고 주체성이 강해지지만 그만큼 내 밥그릇을 노리는 자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2026년은 정화일간 분들에게는 정화위복의 해입니다. 천간에는 병화인 겁재, 지지에는 오화인 비견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가 나타나 긴장하고 불안하게 시작하지만 지지 오화는 정오에게 가장 튼튼한 뿌리인 걸록지가 되어줍니다. 경쟁을 통해 오히려 내가 단련이 되고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완벽한 독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다져온 경력과 경험이 신의 한 수가 되어 차린 사업이 커지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신약사주로 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최고의 해로 내 편이 생기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면 신강사주라면 고집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화일간 분들의 세부적인 운세로 첫 번째 재물운은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겁재라는 경쟁자가 떠서 내 돈을 노리는 것 같아 불안하게 시작하지만 땅에는 걸록이라는 아주 튼튼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결국 그 경쟁을 발판 삼아 내가 더 단단한 불을 쌓게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평소 사주가 좀 약했던 신약, 정화일간 분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로 겁재가 나의 덩치를 키워주고 걸록이 내 지갑을 채워주니 돈을 벌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다만 지출적인 면은 조심해야 하는데 경쟁심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돈을 쓰거나 즉흥적인 쇼핑을 하는 등 버는 대로 나갈 위험이 있으니 냉정함을 유지해야 돈이 모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홀로서기의 적기로 올해 직장인이신 정화일간 분들의 키워드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하늘에 태양인 병화가 떴으니 촛불인 정화는 빛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죽어라 일했는데 공은 동료나 상사가 가져가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억울함이 정화에게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오기가 되고 그 힘으로 업무 능력이 급상승하거나 아예 회사를 박차고 나와 독립을 준비하는 기운도 강합니다. 올해는 누구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려 하면 실망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걸록지의 힘이 발동하여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고립이나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경험이 정화일관 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는 나만의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시기입니다. 내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해로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시장 상황이 치열해지지만 정화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붙을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중적인 것보다는 매니아층을 공략하거나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디테일한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겁재는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파트너이기에 혼자 감당하기 벅찬 큰일들이 들어오면 경쟁자와 손을 잡거나 협력업체를 잘 활용해서 판을 키우는 전략이 아주 잘 통합니다. 위축되지 말고 정화 특유의 집중력으로 밀고 나가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애운은 사랑에도 경쟁이 붙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거두세요. 올해 정화의 연애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합니다. 겁재의 영향으로 내 연인에게 눈독 들이는 사람이 생기거나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미 경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한 질투심이나 소유욕이 발동하는 시기이며 문제는 탕화살의 작용입니다. 감정이 욱하고 폭발하기 쉬워서 별거 아닌 일로 연인에게 화를 내거나 과거에 서운했던 일을 들추어내 싸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친구였던 사람이 이성으로 보이거나 친구의 소개로 만남이 이어질 수 있으며 커플이신 분들은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구속하려 하지 말고 믿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경쟁자를 물리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운은 마음의 화를 다스려야 몸이 삽니다. 건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화병과 멘탈 관리로 정활관 분들에게 병오년은 불이 너무 강해지는 해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얼굴로 올라오는 증상, 그리고 감정 기복을 조심해야 합니다. 탕화살은 말 그대로 끓는 물이나 불에 데인다는 뜻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의미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활동이 최고입니다. 나를 태우지 말고 그 열정을 일로 승화시켜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롤러코스터처럼 감정이 널뛰기를 하는데요. 이를 탕화살이라고 합니다.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가 우울했다가 갑자기 욱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감정 기복 때문에 연인과 헤어지거나 친구와 절교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정화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화입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뜬 태양인 병화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커 보이죠? 그에 비해 촛불인 나는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하는 자격지심이나 질투심이 들기 쉬우니 이런 마음이 들 때 무리수를 두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태양은 낯을 비추지만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고귀한 존재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고 나의 속도대로 묵묵히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화일간 분들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다섯 번째 글자로 무토일간 분들에게 병오년은 화생토로 불이 흙을 돕는 인성의 해입니다. 문서, 자격증, 공부, 그리고 윗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천간의 병화, 편인으로 시작해 지지의 오화, 정인으로 안착합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 비범한 잔머리로 일을 시작하고 이것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문서, 계약, 자격증으로 결과가 맺어집니다. 화토공법으로 무토에게 오하는 제왕지이자 양인의 기운이 작동하기에 추진력과 결단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특수 물건이나 경매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수험생은 잡념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집중력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상위권 혹은 눈에 띄는 성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운입니다. 기획자, 연구원, 작가 등 머리 쓰는 직업군에게는 최고의 한 해입니다. 무토일간 분들에게 세부적인 운세로 첫 번째 재물운은 현금보다는 문서를 쥐어야
부자가 됩니다.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보다 미래 가치가 있는 문서를 잡는 게 좋습니다.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으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나 계약권, 지적 재산권 같은 서류상의 이득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무토는 제왕지와 양인살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양인의 기운은 무리한 투기가 아니라 문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실행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특수 물건이나 저평가된 자산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 올해는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똘똘한 문서 하나로 바꿔두는 것이 돈을 불리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권력이 생긴다면 고집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올해 직장인 분들의 키워드는 하늘과 땅에서 나를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니 윗사람이나 상사가 나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형국입니다. 중요한 결재권을 쥐게 되거나 승진의 기회가 오면 나의 아이디어나 기획안이 회사의 선택이 되어 큰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으로, 제왕지의 기운이 강해지면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기에 동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인정받되 태도는 겸손해야 이 좋은 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 운은 나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와 대중적인 인정이 합쳐진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기획이 있다면 올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교육, 컨설팅, 자격증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운입니다. 양인살은 힘이 아주 센 칼과 같습니다. 그냥 휘두르면 위험하지만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처럼 쓸 줄 아는 방법이 있으면 그 힘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업계에서 저 사람은 진짜 전문가다라는 편판을 얻게 되면 이것이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 실행을 미루지 마세요. 생각이 많아지면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면 몸이 따라갑니다. 네 번째로 연애운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연애운은 다소 정적이고 답답한 흐름으로 올해는 사랑을 주고 싶기보다는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에 마음속으로는 뜨거운 사랑을 원하지만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라는 오해를 하기 좋고, 특히 표현력이 약해지는 시기라 말수가 줄어들며 솔로이신 분들은 짝사랑만 하다가 끝날 수 있고, 커플이신 분들은 대화 단절로 인해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애를 잘하려면 의식적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선물이나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운은 땅이 갈라지듯 속이 타들어갈 수 있으니 건강 면에서는 건조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넓은 땅에 태양빛이 내리쬐주니 땅이 바짝 마르고 갈라지는 형국으로 소화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 소화불량,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고,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주에 물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갈증을 자주 느끼거나 신장, 방광 쪽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의 건강 비결은 물이니 물을 신경 써서 마셔주시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 섭취를 늘려 몸속의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실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만 돌리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력이 약해지는 시기라 말수가 줄어들고 무뚝뚝해집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배우자나 연인에게 소홀해져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에 의식적으로 꼭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쓸데없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귀인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이번 연도는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서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자존심 세우는 데 쓰지 마시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문서를 쥐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무토일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여섯 번째 글자인 기토일간 분들은 화생토로 불이 흙을 돕는 인성의 해로 문서, 자격증, 공부 그리고 윗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토란 습한 흙으로 태양을 아주 반깁니다. 나의 땅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2026년은 천간의 병화인 정인으로 시작해 지지의 정화인 편인으로 흐릅니다. 운의 초입에는 윗사람의 사랑, 부모님의 지원, 상사의 총애를 받으며 편안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나만의 전문 기술, 노하우와 자격을 갖춘 실력자로 거듭납니다. 걸록지의 안정감이 나와 함께하고 승진 케이스가 있으니 윗사람이 나를 밀어주는 흐름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문서운도 좋습니다. 만약 공부를 시작한다면 대중적인 공부보다는 남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전문 분야를 파고들면 좋습니다. 기토일관 분들의 세부적인 운세로 첫 번째 재물운은 땀 흘려서 버는 수익보다는 문서나 권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산 수익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올해는 부동산 매매, 계약, 저작권, 상속, 증여처럼 서류상으로 내 권리를 확보하는 일에서 큰 이득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토는 습한 땅이기에 뜨거운 태양을 만나면 땅값이 오르는 형국으로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받거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생각지 못한 목돈이나 문서를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흐름이 좋으며 올해의 키워드는 사랑과 인정입니다. 하늘은 나를 아껴주는 엄마 같은 기운이고 땅에 깔린 걸록은 벼슬길에 오르는 튼튼한 뿌리를 의미하니 직장에서는 상사나 임원들이 오래따라 나를 유독 예뻐하고 챙겨줍니다. 웬만한 실수는 덮어주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를 추천해주는 형국이며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부서 이동을 원한다면 올해가 적기입니다.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오는 해이니 윗사람들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운이니 마음이 편해지고 게으름이라는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좋은 운을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받은 만큼 내 실력을 보여줘야 이 운이 오래 갑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 운은 남들이 못하는 나만의 전문 기술이 돈이 됩니다. 내 실력이 명품이 되는 해로 올해 들어오는 편인의 기운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중적이고 흔한 아이템보다는 매니아층이 확실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좋으며 자격증을 활용한 사업이나 교육 컨설팅, 상담 기술 제공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손님들이 싼 가격보다는 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고 찾아오게 되니 올해는 가격 경쟁보다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한 해고요. 네 번째 연애운은 내가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공주님, 왕자님이 되는 받는 사랑입니다. 올해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고 실제로 나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성숙한 이성이 나타나는데요. 연하보다는 연상이나 정신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과 인연이 깊으며 특히 소개팅이나 맞선 운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선배처럼 윗사람이 소개해주는 사람을 믿고 만나보셔도 좋으며 이미 짝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사랑과 선물을 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될 거예요. 다만 너무 받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칠 수 있으니 고마움은 확실히 표현하셔야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운은 편안함이 불러오는 비만과 게으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넘치지만 인성의 영향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거나 먹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살이 찌기 좋은 환경이니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산책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의할 점은 달콤한 게으름을 경계하고 외부의 시련보다는 내면이 나태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편안하게 흘러가고 도와주는 손길이 많다 보니 나도 모르게 치열함을 잃고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의존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라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니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물 들어올 때도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뿐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윗사람과 문서운이 돕고 있으니 나만의 무기, 실력을 갈고 닦아야 이 운이 지나간 뒤에도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토일간 분들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일곱 번째 글자인 경금일간 분들에게 올해는 불이 쇠를 녹이는 관성의 해입니다. 직장, 명예, 책임감의 단어들처럼 나를 통제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며 2026년의 키워드는 대기만성입니다. 천간이 병화, 편관으로 시작해 지지의 오화인 정관으로 흐릅니다. 경금의 원석은 강한 불에 녹아야지 도구가 되는데요. 올해 초반에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압박감으로 힘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이 시기만 잘 버티신다면 하반기에는 승진, 명예라는 달콤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목욕지기에 나의 능력이 세상에 화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힘든 일을 맡게 되면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기회로 이걸 해결하는 순간 임원들의 눈에 띄어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국에 금의 뿌리가 있거나 그동안 힘듦과 어려움에 단련되신 분들은 오히려 올해가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세부적인 운세로 첫 번째 재물운은 유행을 바라는 투기보다는 땀을 흘려 얻는 정제가 답입니다. 올해는 내가 감당 가능한 무게의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편관과 정관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횡재 수익이보다는 나의 직급이 올라서 연봉이 상승하거나 국가나 대기업 같은 큰 조직과 손을 잡고 일해서 버는 공적인 돈을 의미하고 쉽게 말해 편법을 쓰지 않고 원칙대로 일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납니다. 특히 관운이 강하기 때문에 관공서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계약처럼 서류와 도장이 오가는 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돈을 쫓기보다는 명예와 신용을 지킨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정직함이 곧 최고의 대체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직장운은 용광로를 견뎌내야 하기에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하늘과 땅이 불기운이기에 원석인 경금 입장에서는 나를 녹이려는 불길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힘든 일만 골라서 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다 녹아버린 고철이 되지만 꾹 참고 버티면 명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올해의 고생은 헛고생이 아니며 상반기의 시련을 견뎌낸다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승진 혹은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시키면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니 사표를 던지기 전에 내가 얻을 왕관을 생각하며 버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우는 힘든 일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곧 기회로 내 브랜드의 급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큰 거래처나 까다로운 고객이 찾아오며 요구사항도 많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것을 완수해내면 업계에서 탑티어로 인정받게 됩니다. 올해는 일의 규모가 커지고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지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에 단련된 원석은 그 무엇보다 강하며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한다면 그 프로젝트가 나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어 향후 몇 년간은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다만 관제구설을 조심해야 하니 세금 문제나 법적인 서류 검토는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연애운은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에 드라마틱하게 빠집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이성이 들어오며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남자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자녀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결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혼전 임신을 하거나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주의할 점은 목욕지의 영향으로 나의 사생활이 남들 입에 오르내리거나 스캔들이 날 수 있으니 특히 기혼자분들은 평소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운은 폐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금 기운은 폐, 대장, 피부, 뼈를 담당하고 강한 불기운이 들어오니 폐가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을 하거나 기관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로 고생할 수 있으니 흡연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금연하기에 가장 좋은 해입니다. 또한 예민해진 대장 때문에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등산이나 산림욕처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나를 녹이는 불길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올해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와 예민함으로 신경이 곤두서고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화의 기운인 목욕지가 들어오면 나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으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쇠는 뜨거운 불 속에서 견뎌야만 비로소 천하를 베는 명검이 되는데요.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라 여기며 버텨야 합니다. 그 뜨거움을 묵묵히 견뎌낸 자만이 숨겨진 명예의 왕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경금 일간분들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여덟 번째 글자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드라마틱한 한 해로 천간에는 2026년 들어오는 운과 합을 이루어서 처음에는 좋은 직장, 좋은 이성, 명예를 얻어 행복하게 시작하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면 업무량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제안이나 이동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막상 가보면 일이 너무 많고 힘듭니다. 12운성도 병치라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반전으로는 오화는 신금에게 천을 귀인입니다. 내가 쓰러지기 직전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구조입니다.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유력한 상사나 거래처의 천을 귀인이 나타나 내 실적을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몸값과 명예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신금일간의 세부적인 운세로 첫 번째 재물운은 버는 만큼 품위 유지비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지출도 많습니다. 신금은 보석인데 하늘에 태양이 비추니 보석은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래서 나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게 되며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홧김에 돈을 쓰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올해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투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내 가치를 높이는 자기 개발이나 외모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힘들지만 버티면 사람 덕으로 길이 트이는 해입니다. 초반엔 야근이 많아지던지 업무 강도도 힘에 부칩니다. 혹여나 이럴 시기에 이직을 하더라도 이전 회사와 별다를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천을귀인 눈으로 혼자서는 버거운 상황이지만 사람 덕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티면 든든한 귀인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는 위기 상황에서 인맥이 빛을 발합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애로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든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금전이나 힘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예민해지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올해는 최고의 길신인 천을귀인이 함께하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전화위복이 됩니다.
올해는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맥 관리도 잘해야 하며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연애운은 첫눈에 반하는 치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영화 같죠? 불같은 사랑을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 사랑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너무 구속하거나 집착해서 내가 숨이 막힐 수 있고 나쁜 스타일에 강하게 끌리는 시기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의 간섭이 심해져서 다툼이 잦아질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 두기가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운은 불이 보석을 달구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곤두서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낮아지다 보니 잔병 치레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보다 휴식으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말고 힘들면 주변에 기대고 멍하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멘탈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예민함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거나 걱정으로 잠을 푹 못 잘 수 있기에 나 혼자 해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면 도와주는 해입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지금 겪는 힘듦은 보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세공 과정일 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한다면 지지에 숨겨진 천을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실 겁니다. 2026년 신금 일간분들 화이팅입니다. 천간의 아홉 번째 글자인 임수일간 분들에게는 재물 운용의 기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천간 병화의 편재와 지지 오화의 정제의 기운으로 내가 불을 끄고 쟁취할 수 있으며, 즉 돈을 벌고 결과를 내는 가장 실리적인 시기입니다. 천간과 지지 모두 재물의 기운이 작동하면서 재물 이슈가 전반기에는 강하게 부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운의 흐름은 사업 한번 크게 해볼까? 라는 큰 배포와 꿈을 가지고 시작하며, 그리고 이것이 안정적인 재물로 이어지기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실속 있는 재물로 완성됩니다. 광이 상형이라 하여 바다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시기입니다. 임수일간의 세부적인 운세로 첫 번째 재물운은 재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하늘에는 큰 돈의 꿈이 떠 있고 땅에는 안정적인 현금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가 실제로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으로 단순히 월급만 차곡차곡 모으는 운은 아닙니다. 투잡, 쓰리잡이나 재테크 혹은 사업 확장 등 움직인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구조지만, 무리한 확장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해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몸이 바빠야 승진도 하고 인정받습니다.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보다는 출장을 가거나 외근을 나가거나 해외 파견을 가는 등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운이 트입니다. 임수라는 큰 물이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형국이라 업무량이 많고 바쁘지만 이 바쁨은 헛고생이 아닙니다. 재생관의 흐름이라 내가 올릴 실적이 인사 고가에 반영되고 승진으로 이어지며, 특히 영업, 유통, 무역처럼 현장을 움직이는 직무에서는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책상 앞을 떠나 현장으로 나가는 걸 추천드리며 거기에 답과 성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우는 강물리로 태양이 비치니 보석처럼 빛납니다. 내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넓은 강물인 임수가 뜨거운 태양인 병화를 만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이것은 나의 사업체나 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확장을 고민 중이라면 검토해 볼 만한 시기이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 기회가 열리는 운입니다. 운의 흐름만 잘 탄다면 재관 썩미라 하여 돈과 명예를 동시에 쥐는 운이니 매출도 오르고 사장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연애운은 남자는 이성인연이 평소보다 활발해질 수 있고 여자는 현실을 따집니다. 남성분들은 여자가 많이 들어오고 능력 있고 화려한 여성과 인연이 닿거나 동시에 여러 명에게 대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다만 너무 많은 이성이 꼬이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으니 어장 관리는 금물입니다. 여성분들은 내 남자의 능력이 좋아지거나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 사랑보다는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조건을 깐깐하게 따지게 될 수 있고, 기혼자분들은 시댁 문제나 돈 문제로 배우자와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로 잘 풀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운은 수화상장의 물과 불의 전쟁이니 심혈관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불기운이 워낙 강해서 자칫하면 물이 증발해 버릴 수 있고 이럴 때 우리 몸에서는 신장과 방광 같은 비뇨기 계통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체력 저하를 주의해야 하며 또한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과로가 누적될 수 있는 거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올해 가장 필요한 보약은 휴식과 물로 틈틈이 물을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운동보다는 가벼운 수영이나 산책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올해 임수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불꽃, 즉 재물을 보고 내가 저걸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과 불이 격렬하게 싸우는 형국이라 정신력은 버텨도 육체가 무너질 수 있으며 열정이 과해 내 몸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는 번아웃 증후군을 주의하셔야 하고 건강이라는 자산이 무너진다면 눈앞의 돈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허황된 꿈이라 비웃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비전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 용기만 있다면 그 꿈은 곧 땅에 아주 단단하고 확실한 부의 결과물이 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2026년 임수일간 분들 파이팅입니다. 10간의 마지막 개수일간 분들에게는 수국화로 내가 불을 끄고 쟁취하는 재성의 해로, 즉 실속을 중시해야 성과가 남는 시기입니다. 개수일간이 2026년을 만났을 때는 청간은 병화인 정제, 지지는 오화인 편제로 이슬비인 개수에게 병우년의 불길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칫하면 물이 증발해버리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원국에서 수 기운이 약하거나 재성이 과한 분들은 제다신약의 부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12운성도 절지고 끊어진 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절지는 낡은 것을 끊어내고 새 판을 짜는 가장 강력한 리셋 버튼으로 욕심을 버리고 꼼꼼함으로 승부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알짜배기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해입니다. 개수일간의 세부적인 운세로 첫 번째 재물운은 욕심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챙겨야 돈이 모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불길, 즉 큰 돈이 보이지만 개수라는 이슬비가 감당하기엔 너무 뜨겁습니다. 이걸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내 존재가 증발해 버릴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을 버리고 꼼꼼하고 치밀한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돈이나 주식보다는 적금이나 확실한 안전자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올해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안정적인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직장운은 단절과 리셋으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절지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존의 인연이 끊어지거나 내가 있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회사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거나 내가 맡았던 업무가 사라지는 등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생명이 자라납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볼 만한 시기이니, 아니다 싶으면 새롭게 계획해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및 프리랜서는 실속이 생명인 대로 위기 속에 숨겨진 알짜배기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프로젝트나 규모가 큰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덜컥 물었다가는 감당하지 못해 신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수는 작은 물이기에 큰 판을 버리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작지만 알짜배기인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것이 묘미로,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연애운은 낭만보다는 돈과 현실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남성분들은 이성이 들어오지만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일 확률이 높고, 이성 문제로 인해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성을 볼 때 성격보다 경제력에 비중을 더 두게 되며, 데이트할 때도 실속 위주의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경제관념에 예민해질 수 있으며, 낭만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이 맞아야 관계가 유지되는 해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운은 물이 마르는 현상으로 물을 많이 드셔야 좋습니다. 건강은 올해 10개의 일간 중 가장 조심해야 하며, 올해는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몸속의 수분이 바짝 마르는 형국으로 피로감도 높고, 한번 지치면 회복이 느리기에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리며, 물을 수시로 마셔서 내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할 점은 눈앞에 돈은 쌓여 있으나 내가 그것을 짊어질 힘이 약한 형국으로 일확천금 유혹에 넘어가면 소중한 자산이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여 땀 흘려 번 돈만 내 돈이라 생각하셔야 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면 더 큰 탈이 나니, 직장, 사람 관계, 모임에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도려낸 그 자리에 반드시 더 크고 귀한 싹이 돋아나는 반전의 기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개수일간 화이팅입니다. 2026년 병오년 일간 운세를 여기서 마치며, 영상에서의 내용은 나만의 나침판으로 삼으셔서 뜨거운 불기운을 성공연료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상세 리뷰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